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도 그리운 고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미주은 채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좀 욕심을 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오프닝 없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컴퓨터를 좀 흥분된 마음으로 켰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기다리던 어닝 발표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지난 주말에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드린 컨텐츠 중에서 핀테크 기업 9개를 가지고 수치 분석을 통해서 가장 유망한 종목을 선정하는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핀테크 부분 탑3 종목을 우리가 함께 선정을 해봤는데요. 함께 선정을 해보기보다는 제가 맘대로 선정을 했죠. 그때 이제 제가 선택한 세 가지의 기업이 3위는 소파이였고 2위가 업스타트, 그리고 1위를 차지한 종목은 코인베이스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업스타트 그리고 1위를 차지한 코인베이스의 어닝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기업이 어떠한 어닝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줬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어닝 결과는요, 업스타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어제 어닝 발표가 있은 이후에 지금 주가가 18% 가까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결과를 안겨줬길래 이렇게 주가가 18%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2분기에 논갭 EPS는 0.62가 나왔는데요. 0.6이라는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무려 37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갭 EPS도 만만치 않습니다. 0.39를 만들어냈는데 시장의 전망치는 지금 훨씬 더 낮았습니다. 한 12센트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27센트나 더 만들어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매출을 보시면요, 193.95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시장의 전망치를 36.2 밀리언 정도 초과 달성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 역시 한 20% 가까이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망치가 중요해지겠죠. FY 2021, 그러니까 2021년이 마무리됐을 때 1년을 통틀어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줬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매출 같은 경우는 약 750 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 분기에 자체적으로 내놓았던 예상치보다 150 밀리언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센서스 역시도 601 밀리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망치보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죠. 자, 컨트리뷰션 마진을 보시면 수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45%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가이던스가 42%가 지난 분기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수익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저스티드 에비타 마진도 보시면 17% 정도를 올해 말에 끝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 분기에 발표했던 가이던스는요 10%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지금 2021년이 마무리됐을 때 매출 역시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한 수익률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호실적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업스타트의 주가가 18%라는 엄청난 폭등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요,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실적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한번 직접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의 갭 EPS부터 보시면 6달러 42센트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수치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비해서 무려 3달러 84센트가 더 나온 그런 수치입니다. 그 얘기는요, 전망치보다 무려 150% 정도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매출도 대단했습니다. 2.23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이 수치는 작년도랑 비교해 보면요, 무려 1000% 이상 성장한 그런 실적입니다. 자, 그리고 전망치에 비해서도 350 밀리언이 더 나왔기 때문에 전망치도 한 20% 정도 추가로 발생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의 증가세를 봐야 될 텐데요. 리테일 먼슬리 트랜잭션 유저, 즉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매달 이 플랫폼을 방문해서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숫자를 얘기하는데요. 이 수치가 무려 지금 8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수치는요, 불과 3개월 전과 비교를 해보면 44%나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verified 유저는 무슨 뜻이냐면요, 앞에 이제 verified가 써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메일 그리고 이제 모바일폰 전화번호를 가지고 확인이 된 그런 사용자의 수만 얘기를 하는데요. 무려 6,800만 명입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기업 분석 끝판왕을 보내드릴 때 이 사용자 수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국의 총 인구 수가 5,2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코인베이스를 사용하는 숫자는 지금 5,600만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5,600만 명에서 지금 단 3개월 만에 6,800만 명으로 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망치를 한번 살펴보시죠. 7월 달에 결과를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MTU 같은 경우는, 즉 매달 찾아와서 지금 사용을 하는 숫자 같은 경우, 그리고 트레이딩의 볼륨, 거래량을 보면요, 6.3 밀리언 그리고 57 빌리언 달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지금 2분기에 비해서 조금은 좀 아쉬운 수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크립토 에셋의 프라이스, 즉 가상화폐 가격이 지금 전반적으로 3분기 특히 7월 달에 들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작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거래량도 그렇고 사용자의 숫자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8월 달은 굉장히 좋죠. 지금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3분기 역시도 이 전망치보다는 좋은 그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0.35% 정도 올라가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호실적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전망치가 지금 7월 달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혹감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인베이스의 3분기 실적이 벌써부터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어닝 결과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유니티 소프트웨어인데요.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2분기의 논갭 EPS부터 보시면 마이너스 0.02, 따라서 아직까지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자, 0.02는요, 지금 시장의 전망치보다 10센트가 더 나왔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는 마이너스 0.12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갭을 보겠습니다. 공식적인 E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3이 나왔는데요. 그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한 19센트 정도가 모자랐다. 따라서 지금 논갭과 갭 EPS가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 이유는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논갭 EP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나서 운영에만, 그 오퍼레이션만 사용했던 비용을 남겨놓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난 분기에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일회성 비용이 좀 많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출입니다. 매출은 273.6 밀리언을 만들어내서요, 지난해랑 비교하면 48.4%나 성장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출 수치는 기대치에 비해서도 30.85 밀리언이 더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요,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보다도 12%에서 한 13% 정도 추가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성장률이 48.4%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유니티 같은 경우는 CEO가 항상 투자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매년 30% 정도의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분기에는 48%라는 초과 달성을 해줬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의 성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Q3 가이던스를 가서요, 매출은 260에서 265 밀리언 정도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수치는요, 컨센서스가 254니까 컨센서스 마켓의 예상치에 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수치고요. 논갭 로스는 한 15 밀리언에서 20 밀리언 정도가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흑자를 보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FY21 가이던스, 그러니까 2021년이 끝났을 때 총 실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레비뉴는 1.05에서 1.06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수치는 컨센서스 1.01 빌리언보다 조금은 더 좋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논갭 로스 같은 경우는 한 55 밀리언에서 65 밀리언 정도를 우리가 적자를 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수치죠. 특히 매출이 50% 가까이 성장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마켓에서는 아직까지는 갈팡질팡합니다. 0.02% 정도 올라갔으니까 투자자들이 이 실적을 가지고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아직 결정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어닝 결과는 여기까지고요.
자,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주가의 움직임이 심했던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그리고 전기 충전 기업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프라 그 비리 이번에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기차 부분에서 굉장히 커다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섹터가 이번에 굉장히 강력한 날을 맞이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상원에서 이번에 통과시켰다.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총 1조 달러 정도의 인프라 비를 통과시켰죠. 그리고 이번에 찬성이 69표 그리고 반대가 30표나 있었습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돼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라이트닝 E 모터즈라는 기업은요. 무려 주가가 6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트닝 E 모터스가 60%나 상승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계약에 사인을 했냐면 버크셔 해서웨이와 그 전기로 움직이는 셔틀 컨트랙트를 만들었다. 계약권을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거대 기업과 계약권을 따냄으로써 라이트닝 E 모터가 60%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의 폭등 종목이 있는데 바로 피스커입니다. 피스커 같은 경우는 지금 21%나 폭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요.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간 스탠리가 피스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 기사를 잠깐 제목만 보시면요. 피스커는 160% 정도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다. 주가가 앞으로 16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의견을 모간 스탠리에서 던져주면서 어제 피스커라는 기업이 이렇게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밖에 기업들도 많이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프로테라 같은 경우는 6.6%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루시드도 5.1%, 블링크 차징이 3.9%, EV고 같은 경우는 4%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조금은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EV고고요. 프로테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느 정도로 올라갔냐면요. 3.65% 정도 올라가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기차 섹터에서 강력한 주가의 모습을 보인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0.53% 정도 떨어지면서 시장을 마감했는데, 자, 이렇게 인프라 비리 통과되면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지금 0.5% 정도 시장 전에 떨어지고 있다. 자, 결국은 이제 시장 마감까지 같은 추세를 이어나갔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중국에서 메이드된 거니까 중국에서 생산되고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그 매출 수가 굉장히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0.6% 정도 전달에 비해서 떨어졌다. 자, 그러면서 총 중국에서 만들어서 판매된 전기차의 숫자가 32,968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6월 달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6월 달에는 33,155대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을 보시면요. 5월 달에는 조금 더 많았죠. 33,463대. 그 의미는요. 지금 5월 달보다 6월 달이 조금 줄어들었고 6월 달보다 7월 달을 조금 더 줄어들었다. 따라서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추세가 좋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좀 충격적인 지금 숫자가 발견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8,621대가 나와 있는데 이 수치는 뭐냐면요. 전체 판매된 중국 내에서의 생산 숫자가 32,968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 산 차의 숫자는 8,621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수치는요. 지금 전달에 비해서 70% 가까이 떨어진 수치인데요. 6월 달에는 중국 사람들이 테슬라를 얼마 정도 샀냐면 28,138대였습니다. 따라서 28,000대 이상 판매를 하다가 갑자기 7월 달에는 8,600대밖에 판매를 못한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 판매된 32,968대 중에서 8,600대를 제외한 나머지 24,000대는요. 지금 유럽 쪽으로 수출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수치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서도 지난달부터 7월 달부터 좀 많은 마케팅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차이나 중국 쪽에서만 판매되는 모델 Y 버전을 하나 만들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27만 6천 위안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한 모델 3의 스타팅 프라이스 가장 저렴한 그 출발점은 조금 낮췄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을 조금 높임으로써 중국 내에서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마케팅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노력 덕에 8월달, 9월달은 조금 더 나은 실적을 발표할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요, 빵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인수합병을 잘 못하고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굉장히 열심히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또 한 건의 인수합병 건이 들려와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피어5라는 기업을 인수했다라고 지금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기업의 인수건의 목표는 뭐냐면 인핸스한다, 강화한다,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강화해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팀즈라는 소프트웨어를 기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팀즈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줌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어콰이어를 했다, 이미 과거형이기 때문에 딜이 완료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피어5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그멘트한다, 강화시킨다는 거죠. 증강시킨다, 능력을 강화시키는데요, 어떠한 능력이냐면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퀄리티도 높고요, 그리고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이 강화된다면 당연히 그 혜택은 팀즈라는 소프트웨어에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이 기업을 인수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피어5가 도대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우리가 궁금해지잖아요. 한번 살펴보시죠. 피어5라는 기업은 eCDN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eCDN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CDN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낯설지 않게 느껴지실 텐데요. 왜냐면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이라 그래서 패스틀리 그리고 클라우드플레어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CDN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넷플릭스인데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넷플릭스 영화는 좀처럼 이렇게 끊어지는 법이 없고요, 버퍼링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전 세계 그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 서버가 미국에 있어서 그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영화를 봐야 된다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김이 없고 버퍼링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CDN입니다. CDN이라는 것은요, 전 세계 곳곳에 중간 서버를 설치해 놓고요, 여기에다가 카피본을 저장해 놓습니다. 이 카피본을 우리가 캐시라고 부르는 건데, 이 카피본이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넷플릭스를 보신다면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화를 끌어다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한국 가까이에 있는 중간 서버에 저장된 복사본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CDN입니다. 자, 그런데 피어5는요, 그냥 CDN이 아니고 eCDN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즉 기업에 관련된 CDN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아니고 기업들에 집중하는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팀즈라는 소프트웨어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화상 통화를 하고 화상으로 미팅을 하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끊김이 없고 그리고 버퍼링 같은 게 없기 위해서는 굉장히 CDN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해주는 eCDN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피어5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미주은 채널을 방문하셔서 저와 함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읽어나가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미국 주식시장의 현지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은요, 한국에 오히려 더 빠르게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ASML이 단편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SML은요, 미국 기업도 아니고요, 거기에다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ASL의 가장 큰 시장이 한국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요, 2021년 1분기 실적인데요, 전체 매출 중에서 44%가 한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2위는 타이완 43%입니다. 따라서 ASML의 소식은 오히려 한국에 더 빨리 전해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오래간만에,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으로 한국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EUV 적용이 확대가 되면서 ASML이 많은 엔지니어를 지금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ASML은요, 여러분들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UV라고 부르는데요, EUV는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의 약자고요,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전 세계에서 ASML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ASML이 어느 정도의 채용 규모가 나와 있냐면요, 업계에 따르면 지금 ASML의 코리아가 150명 정도의 상반기 채용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중에서 엔지니어는 120명 정도 되고요. 자, 그런데 ASML 코리아 전체 임직원이 1364명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150명이나 뽑았다는 것은 단 6개월 만에 인력을 10% 이상 증가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반기에도 100명 정도의 엔지니어를 추가적으로 채용할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돌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고객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14나노미터 D램의 EUV 적용 레이어를 기존에 1개밖에 없었는데 5개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EUV 레이어를 1개 추가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1.5대에서 2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EUV 적용 레이어를 5배 정도 확대한다면요, 지금 장비는 10대 정도를 더 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고 SK 하이닉스도 EUV 장비를 추가 도입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난 2월 달에 4조 7,549억 원을 이미 투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2025년까지 EUV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SK 하이닉스 역시도 지금 1개에 불과한 레이어를 나중에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이다. 따라서 노광 장비를 계속해서 많이 구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가장 커다란 마켓인 코리아에서 지금 ASML 장비를 많이 구입할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도 ASML의 매출은 절대 우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ASML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기사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 기업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발견돼서 이마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애플이 이번에 한국 기업들과 함께 애플카를 만들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한국에도 이미 보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짧게 그냥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애플이 지금 보고되기를 한국의 전기차 관련 기업들을 만나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 일렉트로닉, 그리고 매그나 인터내셔널은요, 캐나다 기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업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애플이 어드밴스 미팅을 하고 있다. EV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SK 이노베이션과 굉장히 협상이 지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또 LG 그리고 마그나라는 기업을 만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두 기업은 조인트 벤처를 만든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조인트 벤처의 이름은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인데요, 이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이라는 기업은 어떠한 것을 만드는 기업이냐면 이 모터라든지 인버터 그리고 이 드라이브 시스템까지도 만드는 굉장히 다양한 전기차 부품을 제공하는 이러한 벤처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요, 만약에 애플카가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되고 판매가 되기 시작한다면 한국 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애플 주가도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래간만에 벤모, 즉 페이팔 관련된 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등장을 했거든요. 자, 벤모에서 이번에 론치를 했다. 크레딧 카드 피처를 론치했다는 것은 이미 이제 벤모는 크레딧 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크레딧 카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추가된 기능에 따르면요, 사용자들이 컨버트 바꿀 수 있다. 그들이 받게 되는 캐시백 리워드,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를 열심히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캐시백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캐시백을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가상화폐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벤모가 크레딧 카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요,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그 모회사죠, 페이팔이 얼마나 그 크립토 커런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페이팔 같은 경우는요, 올해 초에 심지어는 크립토 커런시 전담팀을 만든 바도 있고요, 작년 가을부터는 지금 트레이딩이 가능해졌잖아요. 크립토 커런시를 사고 팔고 보유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추가한 것이 페이팔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추가된 기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벤모의 유저들, 크레딧 카드 홀더들은요, 오토 퍼처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초이스가 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떠한 초이스를 할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캐시백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캐시백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바로바로 가상화폐로 전환이 돼서 저장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이번에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또 트랜잭션 피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크립토 커런시를 계속해서 모을 수 있는데 거기에 트랜잭션 피, 수수료까지 없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내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캐시백을 받은 거에서 자연스럽게
속에 크립토가 계속해서 모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가상화폐 그러면 조금 불안하잖아요.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캐시백 받은 것만 가지고 내 돈이 아니고 캐시백 받은 게 조금씩 모아져서 가상화폐를 자산을 모아나갈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이번에 벤모, 페이팔이 만들어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CNBC 프로에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 좋은 양질의 기사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구독자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요, 여러분들과 공유할 만한 기사 하나가 발견돼서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그로스 인베스팅이니까 성장주 투자에 관한 기사인데요. 아래에 나와 있는 주식들이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가장 좋은 매출의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지 않을 텐데 전반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2021년은 굉장히 성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해다. 왜냐하면 2020년에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즈니스에 타격을 받은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해가 2021년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성장이 2022년까지 지속되기는 쉽지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주식들은요, 2021년은 물론이고 2022년까지도 좋은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기업들과 우리가 필터를 해봤다, 간추려 봤다, 이러한 기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좋은 성장을 보여줄, 그러니까 매출에 관해서죠, 이러한 기업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마켓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바이 레이팅을 얼마나 많이 주고 있느냐, 이러한 기준을 활용해서 많은 기업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엑셀 시트로 한번 옮겨 봤거든요. 자,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만한 기업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델타 에어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21년 성장은 67%고요. 내년에도 42%라는 굉장히 건강한 매출의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61%가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43%는 뭐냐면 향후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1년 안에 43% 정도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입니다. 현재 2021년 성장세는 77%, 내년에도 38%라는 굉장히 좋은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 레이팅은 70%가 주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 주가의 상승 여지는 한 35%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올해 매출의 성장은 29%, 내년에는 오히려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35%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전문가들 중에서 바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전문가가 85%나 되고 현재 주가에서 5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서비스 나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는 투자 의견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021년 매출의 성장은 29%, 내년에도 25%나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82%나 되는 전문가들이 지금 서비스 나우를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할 여지는 한 13% 정도가 남아 있고요. 자, 다음은 애쉬가 있습니다. 애쉬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률은 32%, 내년에도 21%, 그리고 이제 전체 매수 의견은 72% 정도를 차지하고요. 향후 12개월 동안 주가의 상승률은 18% 정도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은 38%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올해 보여주고 있고요. 내년에도 20% 넘어가는 매출의 성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 72%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향후 12개월 동안 16% 정도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 아마존은 올해 성장률이 23%, 내년에는 18% 정도로 약간 주춤하고요. 현재 전체 전문가 중에서 82%나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주가의 상승 여지는 한 25% 정도가 된다. 알파벳은요, 올해 성장률이 36%, 그리고 내년에는 17%, 전체 전문가 중에서 83%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주가의 성장은 한 15% 정도를 향후 12개월에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퀄컴이 나와 있습니다. 52%라는 매출의 성장을 올해 보여줬고요. 내년에는 11%, 지금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57% 정도가 됩니다. 주가의 전망치는요, 현재 주가에 비해서 한 25%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까지만 보겠습니다. 49%라는 엄청난 성장을 올해 보여줬고요. 내년에도 10% 넘는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71%,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향후 1년 동안 주가가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드디어 마지막까지 다다랐습니다. 자,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주 오래간만에 플러그 파워라는 기업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플러그 파워 CEO의 인터뷰 영상인데요. 자, 최근에 플러그 파워가 어닝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83%나 증가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3월 중순에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공유하면서 저는 플러그 파워의 그 주주였는데 이 주식을 다 매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발표된 재무제표가 다 엉터리다, 따라서 다시 그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저는 잠깐 플러그 파워의 주주를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때가 이제 3월 중순이었는데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거기에 지금 최고점에서 보면요, 한 60% 정도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70달러까지 주가가 올라간 적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플러그 파워가 과연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한 권유를 드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평소에 플러그 파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 의미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Plug Power reporting Q2 results last week. Revenue was up 83% year over year. But the company did report a wider than expected loss, and some of that has to do with margin pressure from the supply chain issues. Joining us now, one of the most exciting guests you can have. That's President and CEO Andy Marsh. Andy, welcome to Squawk on the Street. Well, thank you, Jim. A pleasure to be here. Andy, help us. There is a gigantic infrastructure bill in Washington, and apparently it has a lot for hydrogen, which is your strength. What will it mean for your business? Wow, Jim, we expect this business to be $1.7 billion in 2024 without this infrastructure bill. And this bill's an $8 billion opportunity for building hydrogen hubs. And nobody's in a better position than Plug Power to do that. But when we look at it, when I look at it, I see that the government really understands hydrogen is critical to climate change. And this bill includes opportunities for green hydrogen blended into the natural gas pipeline, for mobility applications, for manufacturing fertilizer. We're still trying to understand what the impact could be. And we planned in mid-October at our Plug Power Symposium to roll out what we really believe the impact will be. But I think it'll be substantial. And there's more on top of that. But it's not clear. Are you getting the tax credits that you need? Because you've got to be competitive with your green, which, by the way, has no pollution, with your green hydrogen. Will the government make it so that you will be able to be more successful in green hydrogen or gray hydrogen? So, Jim, with blue our hydrogen, that's what I'm worried about. Sure, at 3 cents a kilowatt hour of electricity, and you can buy electricity at that price behind the meter, we are competitive. On top of that, in the reconciliation bills that are moving around Congress, there is a tax credit of $3 per kilogram. Just so your audience knows, a kilogram is like 2 gallons of gasoline. And there's also work going on to make, a 10-year extension of the investment tax credit, which is used by solar, wind, and fuel cells. So, I think the opportunity is much, much bigger than we previously expected with the aggressive posture that the federal government's taking. Can we catch up to Europe, to China, to South Korea? Well, I hear,
democracy is dirty, but I can tell you that in the U.S., it's bottoms up. It's consumers, it's companies which drive governments to drive this type of policy. I'm excited about Europe, but I am convinced when you look at the technology leadership the United States has had in this technology, I mean, the Department of Energy supported it for a long time. Companies like Plug are well positioned to be successful in Europe, to be successful in Asia. In Europe, we're working with HYVIA, which is our JV with Renault for on-road vehicles. And this quarter, we'll close our joint venture with SK. So I do believe we can compete. And look, these companies came to the United States to get the technology, not the other way around. Okay, you have some pretty aggressive statements, very aggressive, in your conference call. And the one that stuck out for me, Andy, is the world is going to change much more rapidly than people can imagine about green hydrogen.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are very suspect. Can you explain to us why it's going to change more rapidly? Well, Jim, when I look at it, at 3 cents a kilowatt hour, it costs about $1.50 to make a kilogram of hydrogen. That's on line with what you can get with natural gas, especially natural gas with carbon capture. It may be even more attractive. I think people have the equation wrong, and I think we're well positioned with building out our 500 tons of green hydrogen here in the States by 2025. We'll have 70 tons by July of next year. We just broke ground on a plant in Georgia just last week.